죽인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봅니다. 위난에다가 동그라미 닫게 위난. 자, 그러면 이제 1번 선지 OX 판단할 때 지문 속에서 뭘 찾아야 돼? 위난을 찾는 거야. 위난. 위태로운 재난 찾는 거예요. 위난 찾아보세요. 자, 위난 가면은 3문단 마지막 문장 지나서 4문단 첫 문장. 자, 불가피한 일이었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 위난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찾아봐. 여기 위난. 4문단 세 번째 줄 보면 위난 있죠? 누가 위난이냐 했더니 이 상황이 위난이고 A가 처한 상황이 위난이다 라고 나와요. 근데 A도 B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A도 B도 이 상황에 있는 것이니까 A만 위난인 게 아니고 누구도 위난에 처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B도 위난에 처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A, B 모두 위난의 상황이었다. 위태로운 재난의 상황이다. 그쵸? 둘 다 죽을 처지에 있었으니까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1번 선지 맞는 거고요. 정답이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이거 다 푼 거 맞죠? 2번 선지 갑니다. 지문에서는 A가 밀었니? B가 밀었니? 지문에서는 A가 밀었죠. 근데 2번 선지 봐. 이번에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누가 밀었다? B가 만약에 A를 밀어서 죽였다 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는 범죄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범죄 동그라미 딱 해보고. 지문에서 A는 범죄였니 아니었니? A는 범죄니 아니니? A 행위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범죄도 아닌 거였죠. 기억나였나요? 기억나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범죄라고 보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행위인데 위치만 바뀐 거잖아. 사람만.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이죠. A가 한 일을 B가 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A가 범죄가 아니듯이 B가 한 일도 범죄가 아닌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상황은 똑같은 거니까. 자, 3번. A와 B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의 구성요건의 동그라미 딱 하시고 구성요건. 구성요건은 뭘 말했죠? 그 행위가 법에 나온 그 행위, 정의된 행위, 기술된 행위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 맞아요? 틀려요? 사람을 죽인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A가 하든 B가 하든 그 행동은 밀어뜨려서 죽게 하는 행동이니까 구성요건 해당하죠. 해당합니다. 않는다 X.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4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B에 대한 A의 행위는 자, 윤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자, 끊고 나서 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 법적 비난 가능성은 없지만 무엇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 나쁜 놈이야?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긴 하거든요. 근데 감옥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하지 않죠. 윤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쵸? 타당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에 안 가.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A가 B를 살리는 선택을 하였더라도 했는데 여기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드높은 윤리적으로 드높은 덕행의 밑줄 딱 긋고 그쵸? 정현님? 윤리적으로 드높은 덕행 비슷한 표현이 지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지막 문단? 비슷한 표현이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아, 정현이가 목소리가 걸걸해졌네요. 네. 마리오네트인 줄. 자, 대신 발음이 나오네요. 복화술 아니죠? 분명히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자, 마지막 문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숭고한 선행이다. 틀림없이 숭고한 선행이 맞다고 그랬죠. 제가 슬기를 대신해서 꼬로록 했으면 숭고한 거예요. 맞죠? 그런 거잖아요. 자, 지금 스트레칭 중이에요? 몹시 편안해 보입니다. 제가 다 사지가 늘어지는 것 같네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그래도 있던 사람이 빠지면 되게 허전해. 맞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오늘 누구 안 온 사람 있니? 이상하다 허전한데 그럼 꼭 없잖아 누군가가. 그쵸? 오늘은 한 2사람 3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소통의 의지가 전혀 없네요. 분명히 MBTI로 보면은 E일까요? T일까요? 100% T입니다. 이 인간은 소통할 줄 모르는 인간입니다. 감성 없습니다. 아, 됐어요. 자, 1번. 누가 보면 다투는 줄 알겠어요. 그만합시다. 우리 잠깐 잠시 휴전이요. 쉬는 시간에 이어갑니다. 자, 1번 선지로 갑니다. 기억은 그랬어요. 기억 니은이 뭐냐 했더니 기억은 여기다가 써볼게요. 우리 아까 필기했던 거. 정당방위가 맞다라고 보는 게 기억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긴급 피난이 맞다라고 보는 게 니은의 입장이었어요. 각각
동그라미 해놓고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헷갈리지 않게. 됐죠? 정당방위가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 기억이고 긴급피난이 맞다라고 보는 게 니은이에요. 알겠죠? 각각 근거가 위법, 위난이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보시면 기억이에요. 그러면 정당방위야 긴급피난이야? 정당방위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가 위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죠. 자,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할 것이다의 밑줄. 주장. 네가 기억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A가 정당방위 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보라고. 정당방위 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자기 주장이 먹히는 거야? 변호사라고 생각해봐. 변호사라고. 요즘에 드라마 뭐가 지금 히트치고 있어요? 박은빈 주연의 이상한 변호사. 왜? 우영우, 기러기, 스위스, 또 뭐 있었죠? 인도인, 그 다음 별똥별. 야, 챙겨보고 있다는 거 다들 똑같았어요. 누가 수험생이 드라마를 보고 자빠져 있으라고 했습니까? 앉아서 보세요. 알겠어요?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보면요. 왜 갑자기 그 얘기했죠? 그 위법이다 아니다 변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변호사 우영우라고 생각해봐. 변호사라고 생각해봐. 네가 기억의 입장을 가진 변호사야. 살려야겠어. 그럼 뭐야? 정당방위라고 주장해야 돼. 그러면은 A를 살려야 되니까 B가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돼. B가 식칼 들고 달려오는 그 남편이라고 말해야 되거든. 이해돼요? 안 돼요? 식칼 들고 달려오는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B는 나쁜 놈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 행위가 B가 예를 들어서 도원이가 선생님이 널빤지를 딱 잡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잡고 있는데 도원이가 열심히 아까 BMW 뚜껑을 와장창 무너뜨렸던 그 머리를 앞으로 내미지 그러면서 선생님을 향해서 저병 배영 자명 하면서 졸라 막 헤엄쳐는 거야. 상어 이상으로 조스같이. 그러면 내가 겁이 나 안 나? BMW를 망가뜨렸던 머리다. 그러면서 연락에 도망가겠죠. 도원이를 밀어뜨려야겠죠. 정당해요 안 해요? 그땐 정당하죠. 살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BMW를 우그러뜨렸는데 내 신체에 가할 위협은 상당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 도원이가 아니잖아. 그냥 B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변호를 해야 되니까 정당방위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원이라고 얘기하죠. 저건 도원이다. 도원이의 머리다. 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위법하다. 라고 말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 2번 갑니다. 기억은 선언 A행위가 현재 자기에게 닥친 침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면은 기억은 자 자기에게 닥친 침해 자 요거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라고 옹호를 해야 되는 거죠. 정당방위라고. 어차피 같은 맥락이에요. 3번 갑니다. 자 니은은 선언 B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위법에다가 세모 딱 하는 거야. 니은의 입장은 뭐였죠? 김피냐 정방이냐? 김피야 김피. 김피니까 위법하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지문으로 갑니다. 읽을 때 둘의 가장 큰 차이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지문으로 가봅니다. 지문으로 가서 이걸 찾는 거야. 내가 찾으라는 거 꼭 찾아야 돼. 자 다르다. 정당방위와는 다르다. 요거 요 문장. 자 기억 니은 나와 있는 요 부분에서 앞문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앞문단. 자 앞문단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나왔니? 긴급 피난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방위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예요. 어떤 점에서? 위법한 녀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위법하면 정당방위, 위법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 아닌 것에 대한 긴급피난. 이해돼요 안 돼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거든요. 이해돼요 안 돼요? 위법한 것에 대해서만 정당방위라고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A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하려면 굳이 도원이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조스가 나타났다처럼 도원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도원이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선지로 갑니다. 야, 너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 마. 그렇게 보지 마.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거 그래서 뭡니까? 위법한 침해라고 반드시 주장하지 않아도 되죠. 적당히 얘기하면 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그랬다. 근데 뭐 재산상의 법익과 비교했을 때의 목숨인 것처럼 얘기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하면 돼? 도원이가 열심히 헤엄쳐오는데 도원이의 몸값은 내 목숨값보다 저렴하다. 로우 프라이스다. 도원이 로우 프라이스. 나 하이 프라이스. 이러면 돼요. 그게 이제 목숨과 목숨으로 가면 안 되고요. 값싼 목숨, 값비싼 목숨. 이러면 되죠. 사라져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했네. 피난이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자, 범죄 성립 여부는 이라고 했어요. 니은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딱 해본 거야. 니은은 2단계에서 끝내려고 하는 거야? 3단계까지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니은이든 기억이든.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범죄가 아니라고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거야.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나왔니? 여부는 그의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따져야 라고 했어. 이렇게 그의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따져야. 맞아요, 틀려요? 안 되죠. 왜냐면 니은의 입장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라고 한 거니까 위법한 게 아니다라고 여기서 끝내는 거거든요. 그럼 더 이상 3단계 넘어갈 필요가 없죠. 이해돼야 돼. 이해되죠? 자, 그렇게 가면 되시고. 자, 5번 갑니다. 기업과 니은은 상당한 이유에다가 밑줄 닦고 상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가 이제 공통점인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라고 둘 다 얘기할 거예요. 자, 왜요? 지문으로 갑니다. 둘 다 똑같이 나왔어. 지문으로 갔더니 아까 두 개 비교한 거 있었잖아요. 먼저 상당한 이유 이렇게 딱 체크하시고요. 구성요건에 라고 시작하는 문단. 어디? 구성요건에 라고 시작하는 문단. 여기에 4줄 내려오시면은 상당한 이유 보이죠?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래서 이제 정당방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 봤더니 어쩔 수 없이 자 상당한 이유 보이냐 안 보이니? 보이지? 긴급피난도 상당한 이유. 보이죠? 정당방위도 상당한 이유. 근데 그 상당한 이유의 성격 자체가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것이냐 아닌 것에 대한 것이냐. 오케이? 요렇게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점이에요 이건. 상당한 이유.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다. 자, 마지막 문제를 향해서 달려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자, 다음 장 넘겨서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요런 문제를 우리가 맞힐 수 있어야 되는데 책임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숫자를 쓰는 거예요. 책임은 몇 단계니? 시작. 3단계. 책임은 3단계예요. 책임이 있냐 없냐는 뭘 가지고 따진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슬기 마음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마음으로는 도저히 나는 안 된다. 슬기 마음만 가능하다. 그렇게 난 태어났다. 월화노인이 점지해줬다. 커플 매니저 월화노인이 등장하는 거죠. 설득력이 없네요. 자, 1번 선지 갑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이라고 했어요. 적절한 걸 찾는 건데,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딱 끊고 결론부터 보는 거예요. 자, A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A의 책임은 뭐라고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부터 봐.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죠?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X 했었으니까요. 그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기가 살려면 B를 죽였어야 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서 범죄가 아닌 건데 가까운 쪽부터 보는 거예요. 책임을 따질 필요가 없다. 노노노노노노. 따졌잖아요. 따진 결과 없다라는 거였죠. 이해돼야 안 돼요?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따져봤지. 따져봤는데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왜냐면 2단계를 지나면 자연스럽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오케이? 위법하기는 한 거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X고요. 그 다음에 구성요건에 해당했죠 또.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위법하다고 했고 그래서 책임 있냐 없냐를 따져본 결과 범죄가 아니라고 했던 거죠. 이해돼요? 2번. 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적법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자, 결론을 봐. 뭐라고 그랬니? A는 책임이 있다? No! 책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문장. 책임이 없어요. 비난, 법적 비난 가능성 O야 X야? X였잖아요. 자, 3번 갑니다. A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중요한 단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기 위해 뭐뭐한 행위가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결론이 뭐죠? 맨 마지막 줄을 봐. 뭐야? 위법하다는 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되겠죠. 결론을 뒷받침하는 전제가 위법이기 때문에야. 위법이었니 아니었니? 위법이었죠. 위법. 그쵸? 그렇기 때문에
책임 유무를 따졌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따졌잖아요. 요렇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위법하기 때문에 책임 여부를 따졌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간단하잖아. 문장 분석만 잘하면 돼. 5번. 자, 4번. 유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 지금 벌써 이게 이상하지 않냐? 요거 읽어봐. 자, 유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그랬거든. 칠판을 봐. 여기다가 이제 이 표를 완성할 거야. 여기다가 유책이라고 쓰는 거죠. 3단계. 자, 이 그림을 봐. 칠판 봐. 예, 칠판 보시고요. 이제 읽어보는 거야. 여기 유책하지 않은 행위를 흰색으로 나타낼 거야. 어디다가 체크할 거야? 유책하지 않은 행위래. 유책이 아니니까 어디다 체크하면 돼? 여기죠. 이해됐죠? 유책하지 않은 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 보이지? 그럼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는 건 노란색으로 할 거예요. 정당방위는 여기였죠. 여기가 정당방위였거든요. 그쵸?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정당방위가 여기니까 나머지는 어디다 체크하면 돼? 여기다가 체크하면 되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유책하지 않은 행위 전체 흰색하고 그 다음에 정당방위가 아닌 나머지 노란색 비교해 보면은 자 체크되지 않는 게 있니 없니?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는 지금 체크가 안 됐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맞아 틀려? 틀린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유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돼? 정당방위 아닐 때만 유책을 따져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거꾸로 막 뒤집어서 복잡하게 얘기했으나 도식으로 나타내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민겸아 마지막이야. 민겸아 마지막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실전에서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거라도 보면 된다. 4번에서 이 때문에 뒤를 봐. 때문에 뒤를 봐라. 정당방위를 따지지 않고 밑줄 긋고 X하면 되죠. 정당방위를 따졌니 따지지 않았니? 정당방위를 따졌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고 판단해도 돼. 그 다음에 마지막 A 행위가 위법한지는 따져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위법한지 따져보지 않아도 되냐? X 실제로 따져봤죠. 그 다음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법규형적 판단인데 반하여 책임 동그라미 그리고 어디에 동그라미? 윤리적 비난 동그라미 딱 하는 거야. 자 어디가 틀렸니? 윤리적이야 법적이야? 법적인 비난 가능성을 따지는 게 유책이거든요. 이렇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윤리적인 X 뭐라고 적어야 돼? 법적이라고 써요. 법적인 비난 가능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딱 맞게 끝난대요. 자 우리 아까 우리 독서 말고 고전 시가 마무리 덜 된